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T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KT의 월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한 3만 원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갔는데 거의 뭐 30% 이상 올라갔죠. 자, 250일 최저가 28,850원인데 플러스 36% 정도 올라갔죠. 지금 고점이 39,450원. 250일 최고가를 지금 찍었어요. 자, 이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200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총이 거의 10조 정도 되는데 지금 PER이 8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PBR이 0.61 정도 나왔다. 굉장히 뭐 저평가돼 있죠. PER이 거의 다 뭐 한 15 정도, 10, 11이 한국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5까지도 봅니다. 그만큼 이게 PER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KT가 만약에 주가가 5만 5천 원 정도 되면 PER 같은 경우에는 한 25, 30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장 이 평균 가치가 10, 11 정도 나온다. 외국인은 15 정도 나온다.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단지 이게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맹목적이진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뭐 1.5 정도가 가장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2 정도 나오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0.61 정도 나오면 이 저평가되어 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 원래 한 KT가 35,000원이면 굉장히 고점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어떠한 기업이든 간에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좀 해야 돼요. 근데 KT 같은 경우는 통신업이잖아요, 지금. 근데 통신업인데 이 비계열사, 비상장 회사가 한 상당히 많아요. 뭐 4, 50개, 뭐 80개까지도 나오죠. 지금 엔터 쪽에서도 미디어 쪽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이 KT가 또 K뱅크라고 있죠. 저도 K뱅크에서 대출을 받았지만은 그런 쪽에 또 금융 쪽에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인공위성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시간 거의 한 10년에서 한 30년 사이에는 우리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이 지붕에 저 안테나가 서 있죠. 보통 건물 옥상에. 자, 그런 안테나, 이 통신 안테나가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구를 그물망처럼 이렇게 각 포지션, 이 바둑 보면 이 포지션, 이 포석 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을, 이 포석을 두는 것도 있지만 이 칸, 이렇게 줄로 이렇게 서 있는 그 칸을 지금 19개, 19개인가요? 바둑선이. 이 선이 19개씩 이렇게 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걸 지구로 이렇게 둘러싸우면은 거의 안테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KT가 이걸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주가가 지금 3만 원에서 사실 이게 크게 올라갈 종목이 아니에요. 이 통신 업종 같은 경우는 왜냐면 주가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왜 다른 종목은 뭐 하한가 맞고 주가가 급락해도 KT는 급락을 해도 바로 금방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 때 이 KT가 왜 떨어졌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점이죠. 이 통신하고 이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주가가 덩달아 떨어졌죠. 그때 급등은 더 많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KT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좋은 게 뭐냐면 경기 방어 종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통신 업종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분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전에 뭐 R&D라고 이 연구 개발비 등등 해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테나를 이제 없애는 이제 그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세대가 이제 그 시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인공위성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공위성 하나 쌓아 올리는데 한 250억 정도 들어가죠. 그거 이제 10개, 뭐 100개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그 곳에는 다 휴대폰이 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과거에 안테나 세웠던 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이제 인터넷도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인공위성으로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넷플릭스 이런
이렇게 이 인터넷을 많이 쓰는 데는 돈을 과감하게 지금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KT가 하는 사업이 다양하다.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정도, 시총 20조 정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 한 8만 원 정도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시총이 20조 정도 가고 주가는 8만 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도 지금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지금 이 여당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주가도 한국 코리아 이 스탁도 끌어올려야 된다.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중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바탕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PER, PBR 이런 것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KT가 민영화가 되고 나서 이 주가가 한번 반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월봉 차트에 보면 굉장히 뭐 장대 양봉이라 그러죠. 팍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 10총 20조, 근데 주가는 8만 원 정도 찍고 이때까지 절대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JP모간이 이렇게 KT 이런 종목을 계속 사들인다는 것은 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KT 같은 경우 4.97% 거의 5% 정도 배당을 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매출액이 한 25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전년 동기 매출액이 3.3%다. 통신업종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지금 아웃사이드 쪽에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비상장 회사가 한 80개 정도 있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SBS가 지금 태양건설 뭐 등등 해서 이 SBS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CF도 많이 나오고 또 이 돈이 안 들어가는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SBS가 돈도 잘 벌고 그 SBS를 또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제가 또 말씀드리자고 오늘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이 KT, 결국 통신이 이 콘텐츠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자, 앞으로 또 유튜브도 KT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 10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자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